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양영태 TV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세 철학자 하면 저희들은 잘 알죠. 정말 훌륭한 이 나라에 정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김영석 교수를 얘기합니다. 원래가 세 분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철학을 전부 다 이렇게 깔아줬죠. 안병욱 교수, 숭전대학의 안병욱 교수, 유명했죠, 숭실대학에. 또 서울대학의 박종원 교수, 유명했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아주 훌륭했죠, 철학자. 박종원 교수, 박종홍 교수. 그 다음에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교수. 이 세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두 분, 박종원 교수와 그 안병욱 교수는 타계하셨고, 지금 101세 철학자 된 김형석, 이분은 고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왔던 분입니다. 항상 나라가 어떨 때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얘기하고 안 좋은 것 얘기하고 좋도록 하고, 정말 이분은 피난을 나오신 분입니다. 공산치하에서 김일성도 알고 있고 다 아는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정말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와서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이곳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소위 육성시키는데 고군분투를 했던 참 훌륭한 철학자 김영석 교수.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딱 했습니다. 발언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보호법이다. 교육문화 하향평준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공산치하에서도 살아보고 군사 독재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을 보면 전쟁의 폐허에서 60에서 70년 동안 쌓아올린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기분이다 하고 아주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세차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 지필실에서 만난 101세 철학자. 그분은 나라 없이 산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있던 사람들과는 남다른 애국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언을 한다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말이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영석 교수를 향해서 이래서 오래 산 게 위험하다. 그런 막말을 한 게 계기가 돼서 인터뷰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달 말 국회 통과가 예고된 언론중재법과 퇴장을 6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 주류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법치국가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언론중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불필요한 법을 급조해가지고 국민을 지금 더욱 불행하게 한다고 그는 김영석 교수는 진단을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국가가 언론과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 즉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통제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중국 공산당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는 특히 언론중재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보호법이다 하고 일갈했습니다. 문재인 보호법이다. 김영석 교수는 또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을 했고 광복회장은 친일파를 처단하자 했는데 손발이 안 맞는 쇼였고 국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신랄하게 그 두 문 대통령과 또 광복회장을 싸잡아 비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해가 돌아와서 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엔 공산당원으로 일한 행적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예? 하고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 공산당으로서 일한 행적을 정부가 몰랐을까?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 문화의 하향 평준화도 무서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1세 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 이분이 이 나라 걱정하는 이 부분을 느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가? 누구 때문인가? 이 정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언론 재갈법을 만들어내고 교육과 문화의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이 처음엔 독립운동했지만 나중에 공산당원인데 그런 이런 행정을 정부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저기 김형석 교수의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그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이었을 것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이 정권이 이제 윤석열 죽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을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죽지 않을 것 같으냐? 국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살아있는데 윤석열, 최재형이 죽겠습니까? 네,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승리할 것 같습니다. 기어코 정권 교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소위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가 투철한 이런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바로 역사적 소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권교체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싶어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권교체의 열망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